자, 확률과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 볼 거고요. 자, 앞에서 우리 열심히 이항 정리도 그렇고 원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열심히 다 해왔기 때문에요. 자, 이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은 좀 쉽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근데 처음 보는 개념들이, 단어들이 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유념해서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행과 사건입니다. 뭐 시행이라는 거는 우리 앞서 배웠듯이 그냥 관찰이나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표본공간. 자, 표본공간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뭐 표본공간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첫 글자 S 따고요.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고 돼 있죠. 네,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왜냐면 표본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좀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통계할 때도 뭐 물론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막 통계 같은 거 막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지역과 나이대, 직업 이런 거 특별한 범주를 나눠서 일정한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조사를 하게 되죠. 그걸 바로 보통 표본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공집합이 없는 건데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표본공간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단순하게. 그리고 사건은 뭐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근원사건이고요.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개의 원소. 근원사건 뭐라고요? 한 개의 원소. 그리고 전사건 이게 전체일 때 전자죠. 반드시 일어나며 표본공간과 같다. 전체랑 똑같다는 소리 쉽게 얘기하면. 공사건 뭐예요? 빌공자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 공집합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에서는 그냥 공집합을 공사건이라 부르고 전체 다 일어나는 전체 집합을 전사건, 이게 표본공간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왜 뽑은 공간만큼 그대로 다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시행하는 표본공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죠? 표본공간은 1부터 6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우리 집합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U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이제 S라고 표현한다는 거. 공간에서는 그냥 이제 S라고 표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표현만 바뀌었다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거 갖고 뭐 어렵게 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표본공간 S. 쉽게 그냥 전체 공간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2, 3, 4, 5, 6이 나왔고요. 홀수가 나온 사건을 A라고 한다면 홀수 1, 3, 5잖아요. 그쵸? 그럼 A는 1, 3, 5가 되는 거고요. 자, 하나의 원소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씩 나온 이걸 하나씩 원소가 하나만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사건? 근원사건. 하나만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 자,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1, 2, 3, 4, 5, 6은 다 자연수가 무조건 나오죠?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표본공간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7의 눈이 나온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공집합과 같은 개념을 뭐라 부른다? 공사건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에서 이 용어의 표현을 쓰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새로 나온 말이 나오는데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일단 볼게요. 자, 합사건 뭐예요? 그냥 합집합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더 한다는 개념이고요. 곱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만 우리 곱하기를 하죠. 그래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반사건, 일단은 그건 좀 마지막에 하고, 여사건은 뭐예요? 반대되는 사건이었죠. 맞아요. 반대되는 사건. 그치? 얘가 A라면 A의 여집합은 반대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여사건 우리 했던 거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개념 배반사건입니다.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즉 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뜻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배반사건이라 부릅니다. 즉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겹치는 게 없는 걸 뭐라고 부른다? 배반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뻥 떠있죠. 그쵸? 겹치는 게 없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배반사건. 그렇기 때문에 A와 A의 여집합은 절대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확인되고요.
자, 예제도 있네요. 한번 볼게요. 표본공간 S는 1, 2, 3, 4, 5, 6 전체 집합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S는 1, 2, 3, 4, 5, 6이라고 할 수 있고요. 4의 약수는 1, 2, 4죠. 3의 약수 3, 6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겹치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사건은요, A의 여사건은 제외한 거니까 3, 5, 6이 되는 거고요. B의 여집합은 제외한 거니까 1, 2, 4, 5가 된다는 뜻이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 없죠. 다만 생소한 개념,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특히 또 그리고 배반사건, 겹치는 게 없는 사건, 배반사건, 이렇게 용어들만 조금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주사를 던져 시행하는 짝수의 눈이 나올 거. 짝수의 눈 뭐예요? 1, 2, 4, 6이죠? 2, 4, 6. 네, 2, 4, 6 나와 있습니다. 홀수 1, 4, 5죠? 네, 1, 4, 5 그대로 나와 있고요. 4의 약수 1, 2, 4죠? 네, 그래서 문제 쭉 적으면 됩니다. 배반 사건 뭐라고요?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A와 B 한번 볼까요? 겹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이죠. 그럼 A와 B는 배반 사건이고요. 다음 B와 C는 겹치는 게 아이고 1이 있네요. 배반 사건 아니고요. A와 C를 볼까요? 겹치는 거 있나요? 네, 2와 4가 겹치네요. 네, 배반 사건 아니라서 A와 B만 배반 사건이네요. 일일이 이렇게 다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배반 사건인 건 다 이렇게 확인을 거쳐야 돼요. 자, 필수예제 2번 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의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 A라고 했죠? 1부터 8까지 6의 약수 1, 2, 3, 6이다. 그쵸? 1, 2, 3, 6. 표본 공간 S는 1부터 8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건 A는 1, 2, 3, 6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1, 2, 3, 6과 겹치면 안 되는 거죠. 1, 2, 3, 6과 겹치지 않은 건 뭐예요? 4, 5, 7, 8입니다. 근데 배반의 사건을 구하랬죠. 배반 사건 뭐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는 겁니다. 사건의 개수 뭐라고요? 부분 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부분 집합. 아까 근원 사건이 뭐였어요? 원소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이었죠. 그렇죠?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 그치? 사건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 뭐예요? 2의 n제곱이었죠? 2의 n제곱이고 n은 뭐였어? 원소 개수였죠. 그래서 원소 개수 4개니까 2의 4제곱 해준 겁니다. 어차피 겹치지 않으니까요. 이해됐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요. 뭐 밑에 것도 어려운 게 없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의 뜻. 자, 확률은 뭐예요? probability에 P를 따서요. P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PA. 우리 지금까지 뭐 A 확률 구할 때 확률은 뭐 3분의 2다 구한 거를 이제 그럴싸하게 어떻게 하는데 PA는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네,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를 그냥 이제 예쁘게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NS분의 NA라고 두겠다는 뜻입니다. S는 표본 공간 얘기해서 S라고 한 겁니다. 이제 U, 집합 U를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확률에서 이제 S를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본 공간 S를 전체 집합이라 생각하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이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7이다. 그럼 7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쵸? 6개입니다. 그리고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진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6 곱하기 6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6분이고 6 곱하기 6이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네요. 그래서 P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6분의 1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 이걸 뭐 큰수의 법칙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 큰수의 법칙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번 나중에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조금 미리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자, 큰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의문이 좀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케이, 주사위를 할게요. 자, 주사위가 한 개 있어요. 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2, 4, 6, 3개니까 2분의 1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냥 경험적으로 5번을 던졌을 때, 운이 좋으면 짝수가 6번 던졌다 할게요. 짝수가 4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홀수가 2번 나올 수도 있죠? 맞죠? 확률적으로는 하나, 둘, 셋, 말이 안 되잖아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무조건 확률은 2분의 1이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6번을 던져봤더니 짝수가 4번 나오고 홀수가 2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상하네요. 우리가 확률 배울 때는 무조건 확률이 2분의 1로 나와야 되는데 왜 얘는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바로 이 수학적 확률과 이제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횟수를 이렇게 작게 한다면요. 네, 우리가 배우는 수학적 확률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번을 시행한 거를요. 만약에 1억 번, 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로 늘려버리게 되면요. 이 통계적으로 안 나온 이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네, 수학적 확률에 아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을 무수히 많이 늘리게 되면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확률의 기본적 성질, 당연히 확률은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는 PS, 전표본 공간인 PS는 1이 되겠죠. 일어나지 않는 공집합은 당연히 공사건은 당연히 0이겠죠. 전사건은 뭐랑 똑같다 했죠? 네, 표본 공간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S라고 표현한 겁니다. 됐고요. 뭐 특별한 거 없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수학적 확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은 확률 뭐예요? 1, 1, 2, 3, 3, 4, 4, 5, 6, 6이죠? 경우의 수 몇 개? 6가지네요. 두 사이 두 개 닫았을 때 확률 얼마예요? 36분의 6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1. 뭐 어려운 거 없다. 그쵸?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오는 두 눈의 수는 합이 8이다. 합이 8이 나오는 게 몇 개인지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합이 8이 나온 거 뭐 있어요? 1, 뭐 있어요? 여기 있네요. 2, 6, 3, 5, 4, 4, 5, 3 이렇게 해보면 되죠. 경우의 수 몇 개? 총 5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36분의 5라는 거고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된다. 완전 제곱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해봐야겠네요. 그쵸? 첫 번째 뭐 있을까요? 1 곱하기 1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완전 제곱수가 돼야 돼요. 1 곱하기 4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는요. 4가 나올 수 있는 거 2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순서가 서로 다른 주사니까 순서 바뀔 수 있죠. 그럼 4 곱하기 1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엔요. 3 곱하기 3 될 수 있겠죠? 3의 제곱 되면 되니까 4의 제곱 나오는 거 16. 4 곱하기 4밖에 없네요. 16 나올 수 있는 거죠. 2 곱하기 8 안 되고. 그 다음엔요. 5의 제곱. 5 곱하기 5죠? 역시나 없습니다. 그리고 6 곱하기 6. 역시 되는 거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하나, 4개, 5, 6, 7, 8개죠? 36분의 8. 답 얼마? 약분해서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세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복습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치? 표현만 자꾸 그러니까 BS, BA 이런 식으로 표현이 예쁘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바뀌게 된 거지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과 메커니즘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표현만 좀 예쁘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A, B, C, D, E, F가 6명이 일렬로 hand을 때 이웃한다. 어떻게 했어요? 이웃하면 어떻게 했어요? 얘 한 명 취급했죠? 그럼 몇 명이 조사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5명이 줄을 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5명이 줄을 서고 그 다음은 A와 B가 자리 바뀔 수가 있죠?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때의 경우의 수고요. 분모는 뭐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6팩토리얼 하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6분의 2가 되니까 답 3분의 1.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표현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때 우리가 할 때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와 T 사이 하나, 둘, T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게 되는 겁니까? 얘를 한 묶음으로 보면 총 5개의 문자를 나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팩토리얼 해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8개 중에서 C와 T를 제외하면 몇 개 남았어요? 6개가 남았죠? 6개 중에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6, P, 2. 하지만 얘 일렬로 나열하기 때문에 순서 고려하기 때문에 조합하지 않았고요. 순열로 6, P, 2를 해준 거고요. C와 T 중에 뭐가 더 앞에 있는지 말 없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이게 뭐예요? 분자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그냥 8개가 일렬로 나누는 거 그냥 8팩토리얼 해주는 거죠. 약분해서 답 구해주면 28분의 5가 되는 거죠. 네, 기본적인 메커니즘 완전히 똑같습니다. 맞나요?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뭐 밑에 거도 똑같이 푸는 거 있네요. 어려운 게 없네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원순열 이용한 확률 나오네. 그쵸? 원순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때 경우의 수 구하라 했네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전체 학생 수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럼 대신 뭐라 했어요? 못으로 하나 바꿔서 고정시키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6팩토리얼 됐고요.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를 한 명 취급하죠. 그럼 몇 명이 됩니까? 네, 6명이 원순열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야 되니까 한 명 고정 세우면 한 명 줄어들죠. 그럼 이제 5팩이 되는 거죠. 5팩토리얼 되고 남학생 둘이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분의 2가 되니까 답 얼마? 3분의 1. 그럼 뭐예요? 그냥 부모 전체 경우의 수하고 우리 하던 대로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을 들어 부모님이 마주 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요? 마주 앉아야 돼요. 그럼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있고 부모님이 마주 봐야 된대요. 그럼 이게 부모 이렇게 마주 봐야 되죠. 반드시 마주 봐야 되고요. 그럼 이제 2명이 마주 보니까 몇 명을 옆에 세우면 되죠? 네, 총 4명을 줄 세우면 되겠네요. 그쵸? 맞죠? 자, 그러면 볼게요. 원순열이라는 건 어쨌든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할게요. 어쨌든 6명이 원순열을 쓰는 거죠. 그럼 한 명을 고정시킨 거니까 한 명 빼주면 5팩토리얼이 분모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고요. 자, 부와 모가 마주보게끔 앉게 되죠?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네, 고정된 개념이라고 했었죠. 우리 원순열 기억나죠? 마주보게 되면 이게 원순열 고정되는 거고 둘이 어차피 자리를 바꿔도 회전시키면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곱하기 2를 해주지 않습니다. 곱하기 2 하지 않습니다. 왜 회전시키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고정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몇 명을 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명이 원에 따라서 줄을 서는데 부와 모가 마주보도록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직순열로 4명이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4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답 5분의 1이 되는 거죠. 회전시켜주면 같아지기 때문에 곱하기 2 하지 않습니다. 똑같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별한 거 없고 자 중복순열을 이용한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이 숫자가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 하기 전에 짝수인 거 볼게요. 짝수는 뭐야? 끝자리가 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2가 나오거나 4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네 자리 정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고정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보가 총 몇 개예요? 5개죠. 그 중에 내가 몇 개 선택할 거예요? 3개 선택하면 됩니다. 역시나 똑같겠죠? 그럼 5의 세제곱이니까 125 나오게 돼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250이 나오는 거죠. 분자 250이 되고요. 그리고 중복 허용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5의 4제곱 하면 되는 거죠. 5의 4제곱 625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의 4제곱 5 파이 4 하면 되니까요. 그죠?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5분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거 어려운 거 없죠? 됐고 하나만 또 설명해주면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혹시나 옛날에 배웠던 거라 좀 기억이 안 날까봐 자, 얘네들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1대1 대형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형. 1대1 대형이 뭐예요? 네, 똑같은 1, 2, 3이 똑같은 걸 가리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똑같은 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 가리킬 수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중복이 가능한 거니까 3개 중에 3개 선택해야 되죠? 맞죠? 얘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돼. 3파이 3이 됩니다. 분해. 다음 어떻게 되죠? 1대1 대형은 어떻게 돼요? 얘가 몇 개 갈 수 있어? 3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1개. 그럼 뭐예요? 결국 3팩토리이네. 그치? 또는 3p3이 되는 거죠. 또는 3팩토리얼. 그쵸? 그러면 27분의 6이 되니까 약분해서 답 9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건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풀어줍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풀어보시고. 다음 갑니다.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게요. 7개의 문자가 일렬로 나야 될 때 모음 길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했네요. 자 일단은 뭐 분자부터 구합시다. 자 모음이 뭡니까? 일단 모음부터 구합시다. 모음이 뭡니까? A, O, A, O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경우에 총 몇 개입니까 문자? 같은 것이 있는 수는 기억나죠? 전체 몇 개? 7개 7팩토리얼 할 건데 같은 게 뭐 있어요? A, 똑같은 거 2팩, 5, 2팩 같은 거 없죠? 네, 계산해주면 1260이 나옵니다. 그치? 똑같은 거 있을 때 그만큼 나눠주면 되잖아요.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나눠줘야 되니까 중복되는 걸 나눠줘야 되죠. 자 됐고 이제
모음끼리 이웃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끼리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자, AO, AO, 그러면 AO, AO, 그치?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하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총 4개를 나열하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사건을 구하면 총 4개를 나열하는 거고요. 이 지들끼리 자리 바뀔 수 있다, 그치? 곱하기, 그럼 총 4팩인데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 나눠주는 것이, 그치? 그래서 다 계산하면 144가 되니까 1260분의 144 약분하면 35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냐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앞에 우리 한번 잠깐 넘겨서 개념 복습하시고 필수 예제들 한 번 더 풀어보고 다시 넘어오세요. 앞에 거만 기억나면 뭐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자, 다음 조합을 이용한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미 했던 거 다 똑같은 겁니다. 볼게요. 한 3개, 2개, 5개, 총 10개의 공입니다. 그쵸? 10개의 공 중에 몇 개 꺼낼 거예요? 4개 꺼낼 겁니다. 그리고 공 동시에 꺼낼 거고요. 순서 상관없네요. 그쵸? 그럼 첫 번째 1번 전체 경우의 수 10시 4가 됩니다. 그 중에 4개의 공이 모두 다 초록공 5시 4. 네,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다. 전체 경우의 수 10시 4 그대로 똑같고요. 흰 공 2개,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계산해주면 답이고요. 흰 공이 2개 나오려면 10시 4에 어떻게 됩니까? 3시 2가 되고요. 자, 그럼 어쨌든 공은 총 4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흰 공을 제외하면 공이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7개 중에서 색깔 상관없으니까 몇 개 뽑으면 돼요? 네, 2개만 더 뽑아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복조합 이용한 확률이네요. 자, 첫 번째 프레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꽃집에서 중복 뭐한대요? 호용한답니다. 중복 호용해서 5개를 매입할 때 수성이 2송화가 포함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쉽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 맞죠? 해서 총 몇 송이의 꽃을 뽑을 겁니까? 네, 5송이를 꼽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얼마가 됩니까? 후보 4개 중에서 몇 개 뽑을 거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5개만 뽑으면 된다. 그래서 4H5고요. 이걸 조합으로 바꾸면 2개 더한 거에 뭐합니까? 빼기 1을 하죠? 8C5가 되고 바꾸면 8C3이 되네요. 그래서 56 전체 경우의 수 56이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두 번째 수선화 2송이만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러면 프리지아, 장미, 튤립에서 총 몇 송이를 뽑아야 됩니까? 네, 3송이를 뽑아야 돼요. 그럼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됩니까? 3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네, 3개 뽑으면 됩니다. 맞죠? 중복 허용해서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더한 거에 1 빼면 5C3 5C2니까 경우의 수 10이 나와서 56분의 10 약분하면 28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500원짜리 동전 8개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적어도 한 개씩을 동전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저금통을 우리 A, B, C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어서 총 몇 개? 총 8개의 동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각 저금통에 어쨌든 한 개는 집어넣어야 되니까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 다시는 얼마일 때 한 개씩은 다 넣었으니까 네, 5개를 뽑는 거랑 똑같게 되겠네요. 그러면 3개 중에 중복 호용해서 5개 뽑으면 되고요. 얘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 3개 중에 중복 호용해서 8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바꾸면 10, 18이니까 10C2가 되고요. 얘는 7C5니까 7C2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10C2분의 맞습니까? 그리고 7C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답
45분의 21이 돼서 약분하면 15분의 7 정답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치? 적어도 한 개라고 하면 일단 한 개 먼저 줘놓고 시작하라고 했죠? 네, 그 내용 여기 그대로 그냥 들어와서 확률 그대로 해준 겁니다. 맞습니까? 앞에 했던 중복적 발대 내용 그대로죠? 조금 헷갈리면 우리 한번 확인 앞에 가서 간단하게 그냥과 복습해보시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헷갈리면 조금 더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통계적 확률 나와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모두 합하여 10개의 공이 존재한다. 이때 임의의 공 2개를 뽑을 거고요. 이때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뭐였다? 흰 공이었다는 거죠. 얘 지금 확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한 번꼴로 2개의 공이 흰 공이 나왔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에요. 그럼 첫 번째 1번 얘는 뭐 알려주는 거예요? 확률 알려주는 겁니다. 흰 공이 2개 나올 경우 확률은 얼마였다는 겁니까? 네, 3분의 1이었다는 뜻이에요. 3분의 1.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3번 중에 한 번꼴로 2개 공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시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2개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흰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흰 공을 n개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10시 2분의 n개 중에 흰 공 2개가 나와야 됐더니 확률이 얼마였다? 네, 3분의 1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10 곱하기 9분의 n의 n-1이고 분모 2 곱하기 1은 약분시켰습니다. 이게 얼마였다? 3분의 1이었다는 거죠. 얘가 90이고 약분하면 30되고 그럼 n의 n-1이 30이고 30은 6 곱하기 5죠? 그럼 n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6. 네, 6개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죠.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흰 공 개수 모르니까 n개 둬서 네, 확률 구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혹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107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볼게요. 자, 실험쥐 100마리 있습니다. 투표했고 얘가 완치된 마리수가 나와 있대요. 실험쥐 한 쥐 중에 한 마리를 선택했을 때 이 쥐가 치료제를 투여하는 완치하는 데까지 2야. 얘죠, 그쵸? 확률 얼마? 전체 경우의 수 100분의 22 더하기 43. 그러면 100분의 65니까 약분하면 20분의 13. 네, 20분의 13이 확률입니다. 너무 쉽죠? 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기하학적 확률. 자, 우리 기하학적 확률, 우리 중학교 거 우리 복습할 때 이미 했던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기하학적 확률이는 기하라는 건 도형을 의미하는 거고, 도형의 확률은 뭐랑 똑같았어요? 네, 넓이랑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수직선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직선일 때 한번 볼게요. 자, A가 0이고, C가 2고, D가 6이고, B가 9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점이 선분 CD에 있을 확률 구하라 했죠? 선분 CD에 있을 확률. 확률을 구해보자 했죠? 그럼 전체는 0부터 9입니다. 맞습니까? 0부터 9니까 전체는 9가 되는 거고요. CD는 이 길이가 얼마예요? 4죠? 네, 그래서 9분의 4입니다. 끝! 이게 확률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다음 얘는 넓이입니다. 그럼 전체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16이 되고요. 그 중에 핵실한 거 얼마예요? 6. 네, 16분의 6, 약분해서 8분의 3. 끝입니다. 자, 그럼 특강 1번 볼 건데. 자, 특강 1번이요. 사실 우리 중학교, 수월중학교에서요. 그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고, 이게 서술형 10점짜리 문제로 중학교 때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설명했었어요. 중학교 거 복습할 때, 그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2cm인 ABC 삼각형 내부의 임의점 한 P를 잡아서 얘가 둔각삼각형이 된다. 그때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얘를 지름으로 해서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반원을 그리면 된다고 했죠. 왜 반원을 그립니까? 그 이유는 반원 위에, 그러니까 즉 곡선 위에 있는 점을 한 점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그려진다고 했습니까? 네, 직각삼각형이 반드시 그려진다고 했고요. 얘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둔각삼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얘를 밖에 넘어가면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네. 이 곡선을 제외한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넓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넓이 얼마입니까? 2는 4니까 전체 넓이 4고요. 반원 넓이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라서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네, 8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둔각이 아니라 예각삼각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넓이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빼주면 되는 거죠. 4분의 어떻게 돼요? 4 빼기 2분의 파였지 않을까요?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 넓이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빼기 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기억해주면 좋고요. 110번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얘가 실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판별식 사용하는 거죠? 1번 판별식 t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오게 되고 a로 묶어내면 4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 그럼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오게 됩니다. 맞죠? 이때 이 범위 이렇게 제한이 걸려있다. 그쵸? 자, 그러면 범위 제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이거 수직선에서는 이거 뭐였죠? 길이가, 그죠? 수직선에서는 길이가 확률이 됐어요. 그쵸? 전체 길이 얼마가 됩니까? 5죠, 5. 그러면 5분의, 이 길이 얼마입니까? 3이죠? 더하기, 이 길이 얼마입니까? 2 빼기 4분의 5 하면 되니까 4분의 8이니까 4분의 3이다. 그쵸? 그리고 4분의 3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통분해주면 5분의 4분의 3, 42, 15가 되고 약분하면 3 되니까 답 얼마? 4분의 3. 네, 확률 4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되죠. 즉 길이가 확률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됐고요.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뭐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안 풀 거고요. 57번 한번 볼까요? 자, 부분집합 A, B, C, D, E, F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부분집합 중 임의의 하나를 택할 때 원소 B는 포함하고 F는 포함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2의 n제곱이죠?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럼 전체 확률 얼마가 됩니까? 2의 6제곱이 되고요. 2의 6제곱에 B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F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니까 2의 6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되죠. 그럼 2의 2제곱분의 1이라서 확률 얼마가 된다? 네, 4분의 1이라는 거 그대로 우리 배운 대로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6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탁에 둘러싸여 있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한다. 이웃하지 말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을 먼저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이웃해도 되는 아이 누굽니까? 남학생입니다. 남. 빈자리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총 7명이 원순열하기 때문에 한 명 고정시키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 분에 총 몇 자리가 남았죠? 4자리가 남았습니다. 맞죠? 4자리가 남았죠? 4자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4자리 중에 3자리를 순서를 고려해서 여학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남학생들이 지금 여학생들이 들어갈 기준이 되죠? 그럼 이 4명이 뭐 한 거예요? 네, 원순열이 된 겁니다. 그럼 한 명을 빼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면 되는 거죠. 4명의 학생을 원순열로 한 명을 고정시켜서 하면 3팩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남학생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학생은 빨간 색깔을 이렇게 체크된 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4P 3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답 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해되죠? 네, 똑같은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하는 거 먼저 나열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래요. 1인 정리면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꼭지 이용해서 선분을 이을 때 선분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2 이상이 되는 데 있네. 그럼 첫 번째 1번 루트 2일 때를 한번 구해볼까요? 루트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런 대각선이 돼야 돼요. 이게 몇 개일까요? 한 면당 몇 개씩 그려져요? 2개씩 그려지고 면이 몇 개예요? 6개죠. 한 면당 2개가 그려지는데 면의 개수 몇 개예요? 6개예요. 총 12개의 선분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대각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대각선 y 가로지르는 건 1, 1, 1이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3이 나오죠? 네, 그러면 루트 3이 나오게 되고요. 루트 3은 몇 개 나올까요? 이렇게 하나, 둘, 뒤에 걸로 셋, 아이고, 뒤에 걸로 이렇게 셋, 넷, 거꾸로 하면 4개 나오겠죠? 그래서 총에는 4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서리는 총 8개죠, 8개. 8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몇 개가 돼야 돼요? 네, 1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7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65번 한번 볼까요? 자, 나이가 서로 다른 4명이 있다. 이제 구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사람보다 나이가 적을 확률을 구하래요. 적을. 그러면 선생님 일단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설정을 해볼게요. 나이가 작은 순으로 A, B, C, D라고 합시다. 네, 나이가 작은 순으로 A, B, C, D라고 합시다. 첫 번째 1번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됩니까? 4명이 일렬로 줄 생각 4팩토리얼 되니까 2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이제 구해봅시다. 앞에서 두 번째, 즉 앞에서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여기 말합니다. 자신과 이웃한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 이게 양쪽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적어야 된대요. 나이가 적어야 된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제일 나이 작은 아이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나머지 세 군데에는 아무나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3P3, 즉 그냥 3팩토리얼이죠. 경우의 수 6 나옵니다. 맞죠? 왜 A가 제일 작으니까 이 나머지 세 자리에는 아무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제 B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앞에서 두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나이가 작아야 돼. B, 나이가 작아야 돼. 그럼 누가 봐야 돼? C와 D가 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 C와 D가 반드시 와야 돼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2팩토리가 되죠. 왜냐면 C와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2팩이 되고요. 이거 21처럼 보이네. 2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C와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누구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A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에서 한 개밖에 없네요. 그쵸?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여기 C가 올 수 있나요? 네, 불가능하죠. 왜냐면 더 작은 게 와, 2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D가 오고 하나 더 와야 되는데 D보다 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8가지가 나오게 되고 전체 경우의 수 24분의 8이니까 답 얼마? 3분의 1이라는 거 확인됩니다. 뭘 이해되죠? 자, 다음 67번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공 4개와 흰 공 3개 들어있는 공에서 임의로 한 개를 모두 꺼냈을 때 5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이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해봅시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근데 5번째 여기네요. 5번째 뭐가 와야 된다고요? 5번째 반드시 흰 공을 모두 꺼내야 된다. 모두 꺼내야 된다. 근데 흰 공이 총 몇 개? 3개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4개 중에서 흰 공이 반드시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네, 흰 공이 반드시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럼 빨간 공도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네,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맞죠? 어쨌든 근데 4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지금 맞아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팩인데 2팩, 2팩이 되는 거죠. 그 경우의 수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 공이 총 4개니까 이 뒤편에는 뭐가 왔겠어요? 네, 빨이 2개, 빨간 색깔이 2개가 왔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빨간 색깔의 공이 2개가 올 건데요. 어쨌든 같은 색깔이고
자,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겠네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같은 색깔 공. 그래서 총 경우의 수 6 곱하기 1이 돼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합니까? 전 7팩인데 4팩, 3팩 나누면 되죠. 같은 거 나누는 순열 분의 6이 된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35분의 6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66번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우리 중학교 거 할 때 기억나죠?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한 직선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69번도 어이구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등호가 있다. 이거 뭐예요? 중복조합 맞습니까? 중복조합 맞죠?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합시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순열이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5개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된다? 중복을 허용해서 3개 고르면 된다. 경우의 수 얼마? 125다. 그런데 중복조합이다.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5개 중에서 몇 개 고를 건데? 3개 고를 건데 중복조합이니까 H 쓰면 된다. 그쵸? 왜? 대소관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조합 C를 쓰는데 등호가 붙으면 중복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C가 H로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OH3이 되고요. 7C3이 되겠네요. 네, 35가 돼서 125분의 35 약분하면 25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리 이해되죠? 우리 앞서 했던 거지? 우리 복습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 줍시다. 원리 이해됐죠? 자, 다음. 자, 71번은 이거는 뭐 조금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72번은 어려우면 지금 풀지 않아도 좋아요. 나중에 복습할 돌아올 때 한 번 더 봐줄게요. 자, 73번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고 갔어야 됩니다. 무조건. 맞습니까?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요. 그쵸? 외지인이 B 지점을 지나갈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단거리고요. C를 갈 건데 B를 지나가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최단거리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치? 111, 111, 그럼 2, 3, 4, 3, 6, 10. 경우의 수 10가지고요. 1, 1, 1, 1, 1, 1, 1, 1, 1, 2, 2, 3, 3, 6, 4, 10, 5, 15.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15네요.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경우의 수 뭐예요? 여기 전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 안 맞아요?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 분의 몇 개입니까? 11팩. 예, 물론 이제 이거 씌워가지고 이게 하기 싫으면 씌워가지고 11 1111 1111 해가지고 세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쓰는 거 중복, 그러니까 뭐 실제 문제를 풀 때 이 중복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같은 걸 한 겁니다. 계산해주면 77분의 25 정답 나오죠? 그럴 거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74번도 우리 했던 겁니다. 세 점을 쓰니까 상황인데 직각삼각형에 대한 확률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뭐라 했어요? 지름이 빗변이 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고 했죠. 지름이 되면. 그리고 이 지름당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몇 개? 6개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름 한 개당 직각삼각형이 6개가 나옵니다. 지름이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나와요? 네, 24가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뭐예요? 8개 중에 3개를 구할 건데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 24개 있다는 거죠. 계산하면 56분의 24니까 약분해서 7분의 3 정답이 되겠네요. 원리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좀 가물가물하면 앞으로 넘어가서 좀 복습을 하고 필수예제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풀고 나서 돌아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헷갈리고 가물가물하다면 앞에 넘겨서 개념과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한 후에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확률의 덧셈령, 이것도 어차피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